제가 수십 번 실패한 후에 수천만 원의 돈을 투자하고 알아낸 방법이니 여러분은 영상 보시고 실천하셔서 꼭 건강한 여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첫 번째입니다. 먹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탁 위의 음식 중에서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를 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죠. 단백질은 근육 생성을 해서 기초 대사량 증가에 도움을 주니 빼먹으면 안 되는 영양소죠. 지방도 우리 몸의 노화 방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과거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알려졌지만 최신 연구를 통해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줘서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다만 트랜스 지방 같은 변형된 지방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돼지 비계 같은 자연에서 나온 순수 지방을 섭취해주세요. 탄수화물은 비만의 죽음으로 밝혀져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최소한으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가장 나중에 먹고 될 수 있는 한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먹고 싶은 음식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드세요. 우리 몸에는 지방 세포를 모으는 비만 유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바로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즉 야식이 땡기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이 유전자가 가장 덜 활발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이 시간대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탄수화물 위주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덜 찌는 시간대라고 해도 덮어놓고 많이 먹으면 살로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세 번째, 식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운동해보세요.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지방 축적을 불러옵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가볍게 걷기나 산책 같은 운동을 하면 혈당을 낮추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밥 먹고 무슨 운동을 해, 속만 더 보이지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면 장이 처지고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산책이나 걷기 같은 운동은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장이 원활히 움직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시간대는 식사 후 혈당이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가벼운 운동을 통해 혈당을 낮추고 에너지 소비를 늘릴 수 있죠. 많이 분비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데 좋은 시간대죠. 인슐린 저항성이란 단어가 생소한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저처럼 당뇨 전 단계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 호르몬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어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포가 인슐린에 덜 반응하게 되어 혈당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아요. 이로 인해 혈당이 높아지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제2형 당뇨병이 생기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의 주요 원인은 비만,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 유전적 요인이 있는데요. 이 4가지 주요 요인 중 2가지의 효과적인 방법이 식후 30분에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장 운동도 원활하게 되어 유와 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뱃속에 가스가 차는 것도 예방해주죠.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한 적이 많다면 바로 눕거나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바로 식사 후 지인들과 산책을 하거나 걷기를 하면서 몸에 쌓이는 안 좋은 가스를 배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해주세요. 네 번째,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세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먹는 것은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탄수화물이 비만의 원인이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지방을 많이 먹으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방은 이런 이유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1. 포만감 증가. 지방은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이는 과식을 방지하고 식사 사이에 간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에너지 공급. 지방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어 적은 양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죠. 이는 운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여 하루 종일 활기차게 움직이게 됩니다. 3. 호르몬 균형. 지방은 호르몬 생산과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성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어 스트레스로 인해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4. 지용성 비타민 흡수. 지방은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습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면역 기능, 뼈 건강, 피부 건강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죠. 급격히 살이 빠질 때 해골 바가지 같이 늙어 보이는 현상을 예방하려면 좋은 지방을 먹는 것은 필수입니다. 5. 혈당 안정화. 지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변동을 줄여줍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고 비만 후에 오는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지방 섭취는
체중 감량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니죠. 올리브, 아보카도, 견과류 등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자연 그대로의 오일은 심장 건강에 좋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트랜스 지방은 몸 안에 염증을 만들어서 노화의 지름길로 가게 만드니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5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스탠퍼드대 신경생물학, 정신의학, 행동과학과 앤드류 후보만 교수는 수면 부족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다이어트를 방해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져 근육이 성장하고 지방이 연소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조금만 먹어도 살찌고 근육이 빠지는 이유가 성장 호르몬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4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 성장 호르몬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생각해보시면 20대 때는 아무리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도 살이 안 쪘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반대로 수면 부족에 빠지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를 높여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식욕을 자극하여 과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름철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4가지 방법과 앤드류 후보만 교수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먹는 순서를 바꾸고 먹고 싶은 음식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먹고 식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운동하고 탄수화물 적게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 수면이 부족하면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되니 8시간 이상의 수면을 해주세요. 이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건강하게 날씬해지실 겁니다. 이 5가지 방법과 함께 제가 49살까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던 운동 방법, 명상, 생활 습관, 영양제 섭취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시행착오 없이 쉽게 효과 보실 수 있게 전부 다 쪼개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짧은 시간만 하고도 옆구리 살이 빠지는지, 명상을 할 때 언제 하면 효과가 좋고 언제 하면 효과가 없는지, 운동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었을 때 내가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을 주는지, 영양제는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무엇을 먹었을 때 효과를 보고 무엇을 먹었을 때 돈만 날렸는지를 하나씩 쪼개어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떠먹여 드릴게요. 지금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한 번에 다 다루면 따라 하실 수 없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줄 때 효과 없게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을 하나도 안 알려주고 시간만 때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술을 하루에 10개 이상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많은 정보를 때려 넣으면 하나도 안 넣은 것과 같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씩 여러분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쪼개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저처럼 의지박약이신 분이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고요. 다이어트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극복해내었던 방법을 답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